강원도의 청사 신축을 두고 지역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축 관련 용역은 내년 8월쯤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의 작업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택배 기사 노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없는 농촌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고성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청사 신축 계획을 밝힌 뒤 그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가 시행한 관련 용역에는 청사를 신축할 경우 위치는 춘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강원도청 유치에 나선 화천군입니다. 지난해 9월 청사 유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도청 이전의 타당성을 담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청사 유치 제안서를 도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등 지리적 여건이 좋은 데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군 단위로 도청이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지입니다. 근데 부지는 저희는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홍천에서는 올해 초 의회 차원에서 도청 이전 신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위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올림픽의 고장 평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의 먼 미래를 위해 도청사 이전에 관련하여서는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원도는 도청사 위치를 춘천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체가 선정된 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춘천시 현 청사와 인접 부지입니다. 청사 신축도 현재 건물에 대한 보수가 불가능할 때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시행한 도청 신축 관련 용역은 내년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기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횡성 전기차 생산단지 사업인데요. 최근 정부의 2차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고 귀여운 화물차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강원도 1호 전기차 포트로입니다. 2인승으로 짐은 25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70km에 한 번 충전으로 65km까지 달릴 수 있어 근거리 배달에 특화돼 있습니다. 운전석의 높이를 낮추고 문은 여닫이 대신 미닫이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택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이미 국내엔 500여 대, 폴란드엔 3,000여 대를 수출하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강원도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직원 100여 명이 하루에 최대 20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100%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타 지역의 부품업체 6곳을 유치해 전기차 단지를 꾸밀 예정입니다. 최근엔 정부의 2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기계 설비와 토지 구입비의 3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어린이집 지원 이런 복지 혜택들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산단이 되도록. 과제는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신차 가격이 2천만 원대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기 화물차에 대한 홍도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앞으로 5년 안에 전기차 생산 4만 대, 고용 창출 2,600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오늘 원주와 홍천에서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학교 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초등학생 1명이 확진을 받았고 확진자의 부모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에서는 기존에 확진자가 나온 인제 군부대에 다니는 군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27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인해 정부와 택배업체가 분류작업 인력을 새로 투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작업 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택배업체의 분류 작업장입니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물품 분류 작업이 끝나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근 동해의 삼척보다 2시간가량 더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택배기사들은 동해 삼척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뒤 생겨난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동해는 12시에 배송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강릉은 2시 반에 배송 출발을 했습니다. 노조가 나서 요구하는 곳은 분류 인력이 늘고 거점 물류센터에서 오는 화물 차량도 일찍 도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강원도의 동해 삼척과 춘천, 원주 등 3곳의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노조가 없다 보니 대책 마련을 요구할 형편이 안 되고 지원 대책이 나와도 대화 상대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차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하셨었던 게 물어보고 같이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적 신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노동조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CJ 대한통운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전국에 물품 분류 인력 3,000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택배기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집이 없는 농촌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성군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 이재민 등이 입주해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은 산림 936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삶의 터전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화마가 휩쓴 자리에 4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함께 거주할 일명 햇살마루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등 무주택 어르신 15세대가 생활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어른들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를 잘 다스려서 토닥거리고 어른들 존경하면서.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형 공공임대주택은 앞서 서울에 마련됐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력 단련실과 손님방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 단계부터 어르신 안전을 감안했습니다. 세대별 이동 경로나 복도에는 이렇게 안전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몸이 불편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겁니다. 지자체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운영과 관리 등을 맡습니다. 공동체 주택으로 저희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주자분들이 이제 고령인 관계로 저희가 설계상에 이제 그 무장애 설계를 반영을 했고요. 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올해 강원도의 투자 유치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은 2017년 4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7천억 원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 건수는 2017년 30건에서 올해는 10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투자 유치액이 증가한 것은 최근 동원산업 등 대기업을 유치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2021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내일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362개 국공사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화를 모집합니다. 우선 모집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일반 모집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모집 정원에 미달한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추가 모집을 하고 다음 달 17일에는 처음 학교로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사전 접수를 진행합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낮에 고성군의 한 백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 19명이 같은 날 밤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손님은 고성과 속초 지역 거주자로 개별적으로 식당을 방문했으며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정성군 신동읍 천포리안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밭에서 소각 작업을 하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곡동 로터리 일대에서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개발 계획이 아파트 건설 위주로 변질된 데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며 강원도지사 면담과 관련 문서 공개,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자청은 아파트 건설은 모든 정주 환경을 조성한 뒤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으로 협약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20여 명은 오늘 강릉 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문진 우체국장이 단기계약직 집배원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언 등 갑질을 했다며 해당 우체국장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 우체국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모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백 군은 지난해 말 공범들과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중도개발공사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사업 대출금 2,140억 원 가운데 주변 용지를 팔아 상환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상환액이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은 323억 원이 넘었습니다. 테마파크 기반공사와 문화재 발굴 보존 등 지금까지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투입된 돈은 2,799억 원입니다. 지난달 연이은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가 내년 우기철 전까지 피해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와 관련해 전체 복구액 187억 2,600만 원을 확정받아 항구 복구에 착수해 지금까지 피해 공공시설 178건 가운데 70건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철 전에 피해 복구를 마무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 계량기의 동파 피해를 막기 위해 동파 방지용 보온팩을 보급합니다. 올해 보급량은 2,420개로 다음 달 안에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과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가구에 전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